안녕하세요. 영토학자입니다. 오늘은 미 연준 기준금리 인하 시사, 한국 부동산 어떻게 될까? 이라는 주제로 영토학장TV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파월도 금리 인하 시사, 결국 트럼프 입맛대로. 제가 지난 영상에서 트럼프가 내년 대선에서 재선을 하기 위해서 원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걸 뭐라 그랬죠? 바로 금리 인하와 유가 하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유가 하락. 유가 하락.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결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뜻대로 됐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입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흘러나왔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흘러나왔다. 그는 글로벌 무역 정쟁 여파에 대해 강한 우려를 드러내면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자, 글로벌 무역 정쟁, 미중 무역 전쟁을 누가 일으켰죠? 바로 트럼프가 일으켰죠. 자, 그 이유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트럼프가 시작한 거다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 나오죠? 기사 내용에. 자, 그 다음에 읽어보면 금리 인하를 꼭 집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해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시장에선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자,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시장이 원하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주목할 만한 점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고려하게 만든 주범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다. 자, 이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가나 고용시장 등 전반적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시장이 흔들리게 된 거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어디서 왔다? 무역전쟁에서 비롯됐다. 자, 이거 다 제 지난 영상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 지난 영상 제가 그 오른쪽 상단에 띄워드릴 테니까 못 보신 분들은 그걸 클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CNN은 지난달 미중 무역협상 결렬 전, 즉 트럼프 대통령이 2천억 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을 10%에서 25% 인상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위협을 관철하면서 시장 혼란이 불거지면 무역전쟁을 촉매제로 삼아 원하던 금리 인하를 끝내 쟁취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예견했다. 예측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의 관세 폭탄을 선언한 뒤 중국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책을 언급하며 연준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게임은 끝나고 우리가 무역전쟁을 이길 것이라고 압박했다.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고 미국 경제 둔화 우려가 잦아들면 또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유지할 경우, 금리가 인하되면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유지하게 되겠죠. 주가가 올라가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많은 미국의 국민들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경기가 살아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주식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트럼프의 그 표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내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호재가 될 전망이다. 중국 경제가 악화되더라도 그에 따른 영향과는 별개로 경제 성과를 내세워 표를 끌어모을 수 있다. 여기 나오죠? 아울러 연준의 방어로 고용시장이 안정세를 지속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미국만 좋으면 그만 이라는 식의 일자리 공약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지금 트럼프가 의도한 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 미 연내 금리 인하 하나 9월 유력 증시 환호. 자, 이제 날짜까지 나왔어요. 날짜까지. 2019년 6월 5일 한국경제TV예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고 경제매체 CNBC 방송이 4일 전했다. 저물가발 금리 인하 시나리오에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던 제롬 파월 의장이 글로벌 무역 전쟁에는 강한 우려를 드러내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영향이다. 결국에는 트럼프가 만든 거예요. 트럼프가. 가장 유력한 금리 인하 시점으로는 9월이 꼽힌다. 9월. 날짜까지 이제 나오는 상황이야. 날짜까지. 자, 다음 기사를 살펴보면 미국 금리 인하 시사. 한국은행도 8월경 인하 가능성 커져.
2019년 6월 5일 뉴스투데이 기사예요. 자,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줄곧 금리를 올렸던 미국이 처음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세계 통화정책에 큰 변화가 예고됐다. 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세계 통화정책에 큰 변화가 예고됐다. 금리 인하 가능성은 세계 경제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반증이지만, 자, 이건 맞아요. 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돈을 푸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자, 경기가 안 좋다는 반증이에요. 향후 주가 상승의 신호탄이 될 수 있어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 자, 반면에 금리가 인하가 되면 시장에 돈이 풀리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주가 상승의 신호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금리 인하 시사에 힘입어 큰 폭으로 반등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 국내에서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과 지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격차가 0.75% 지금 나고 있죠?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자,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려주면 한국은 지금 경기가 좋은 상황이에요, 나쁜 상황이에요? 좋지 않은 상황이죠?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한국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해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금리를 내리게 되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큰 상황에서 자, 금리를 더 내리면 어떻게 돼요? 1% 격차가 나고 1.25% 격차가 나고 계속 격차가 커지겠죠? 자, 그럼 당연히 자, 우리나라에 투자한 자본들이 우리가 투자한 자본을 팔고 자, 미국 자산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미국이 기준금리를 자, 내려주면 한국은 자, 기준금리 격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금리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노무라 증권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오는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하나금융투자 역시 7, 8월경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점쳤다. 자, 일단 자, 여러분들은 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지 이것부터 먼저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한국은행도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내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는지 그것부터 한번 관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기사를 읽어보면 미금리 인하 기대 속 코스피 상승 출발, 장중 2080선 회복, 2019년 6월 5일 연합뉴스 기사예요. 코스피가 5일 미국 금리 인하 기대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상승세로 출발했다. 이날 오전 9시 8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5.03포인트 0.73% 오른 2082.00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17.19포인트 0.84% 오른 2084.16으로 출발해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국이 지금 경기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코스피 주가가 지금 올라갔어요. 뭐 때문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그런 신호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경기가 안 좋은 거에만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고 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그 돈이 또 풀려서 그죠? 전 세계에 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도 이렇게 상승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자, 그래서 한국 그 경제가 얼마나 지금 안 좋은 상황이냐면, 자,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수지 마이너스 6.6억 달러. 유럽위기 이후 7년 만에 적자. 2019년 6월 5일 연합뉴스 기사예요. 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7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9년 4월 국제수지 잠정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는 6억 6천만 달러 적자로 찍게 됐다.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한창이었던 2012년 4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이 줄면서 경상수지에서 적자가 났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때 시기에도 지금처럼 굉장히 뉴스에서 내일이라도 한국이 망할 것처럼 막 떠들어대고 그랬겠죠. 네. 실제로 자, 과거에 어떤 그런 기사들이 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더블딥 유럽 재정위기 겹 악재 물가 가계 및 악화 우려 2011년 8월 6일 서울신문 기사예요.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이 제목만 가리면 마치 요즘 신문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안팎으로 악재가 질비하다. 바깥에서는 미국발 더블딥 이중 침체 가능성과 유럽의 재정위기가 위협하고 있고, 지금으로 따지면 미중 무역 전쟁이죠. 내부적으로는 물가와 전세난, 가계부채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지금은 전세난은 없는 상황이지만 물가와 가계부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거시경제정책의 환경은 최악이다. 다음 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올려야 할지 긴축으로 돌아서야 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패닉의 중심지는 미국이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이목은 3차 양적 완화 열쇠를 쥐고 있는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의장과 다음 주 줄줄이 쏟아질 각종 경제지표에 쏠리고 있다. 자, 그리고 다음 변수는 유럽 재정위기다.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작은 부시가 언제 또 다른 채무불이행, 디폴트 위기라는 대형 화재로 번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탈리아가 결국은 디폴트에 빠질 것이란 경고음이 끊이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디폴트에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습니다. 이탈리아는 그리스와 달리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 IMF가 조성한 기금으로 구제하기에는 경제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위기가 현실될 경우 충격은 그리스와는 비교도 할 수 없다. 자, 근데 안 빠졌어요. 네, 왜 안 빠졌을까요? 자, 왜 안 빠졌냐면, 미 연준이 3차 양적 완화를 이때 합니다. 또 돈을 풀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기사를 안 가져왔지만, 유럽에서도 ECB가 돈을 계속 풀고, 일본도 돈을 계속 풀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왔어요. 조금 전에, 이탈리아가 디폴트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음이 끊이지 않았는데, 자, 이탈리아가 디폴트에 안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사를 한번 읽어보면, 미 연준 QE3 확대, 매월 450억 달러 푼다. 2012년 12월 13일 세계 파이낸스 기사예요. 연준은 1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내년 1월부터, 2013년 1월부터죠. 매달 45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사들이기로 결의했다. 이는 지난 9월 회의에서 매달 400억 달러 상당의 주택담보보증권 MBS를 무기한 매입하기로 결정한 QE3의 확대 조치로 내년 1월부터는 매월 85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매입, 시장의 막대한 유동성을 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대체하는 효과로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부양책을 멈추지 않겠다는 연준의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자, 그럼 앞으로 미국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연준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까요? 양적 완화를 또 하겠죠. 4차 양적 완화를 하겠죠. 언제까지?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자, 이때도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부양책을 멈추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연준은 지난 6월 회의에서 매달 450억 달러 규모의 3년 단기 이하 MBS와 6에서 30년짜리 장기 채권으로 교체해주는 OT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자,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이때 2012년 4월 이후 경상수지 적자가 처음이잖아요. 그때 왜 경상수지가 났냐면 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가 났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적자가 계속 난 게 아니라 흑자로 돌아와서 계속 흑자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번의 경상수지 이 적자로 앞으로 이게 계속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주변에 이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건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요건들을 같이 분석하면서 보셔야 돼요. 이 기사만 보면 마치 경상수지 적자가 앞으로 계속 날 것처럼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경상수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이유들이 뭘까요? 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 미국이 더블디가 유럽발 재정위기 같은 그런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이 되니까 돈을 풀었잖아요.
양적완화, 3차 양적완화 해가지고.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이 뭐를 하려고 그래요? 자, 기준금리를 인하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기준금리를 인하하려고 하잖아요. 자, 돈을 푸는 정책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기준금리 인하 가지고 글로벌 경기 침체가, 미중 무역 전쟁으로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살아나지 않는다. 그럼 뭘 할까요? 4차 양적완화를 하겠죠. 이거는 계속 반복이에요. 자,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돈을 풀면, 자, 우리나라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적자가 날까요? 안 날까요? 자, 근데 과거에는 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는 거.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겠죠. 그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자, 시장 금리가 현재 내려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기사 내용 한번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면 연 126만원 아낀다. 2019년 6월 6일 매일경제 기사예요. 자, 기사 내용을 한번 보면 서울 아파트 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던 1년 전 내 집 마련에 성공한 A씨는 요새 잠을 설친다. 당시 부족한 자금 사정에 맞춰 최대 한도까지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그 이후 금리가 떨어지고 있어서다. 만약 지금 집을 사서 대출을 받았으면 이자가 덜 나갈 텐데 란 생각에 요즘 나온 싼 대출로 갈아타야 할지 고심 중이다. 속절없이 추락하는 대출금리 때문에 일찌감치 대출을 받은 A씨 같은 사람들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자,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자, 우리가 앞으로 뭘 예상할 수 있을까요? 자,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자, 이 사람들이 자, 대출이자를 싼 이자로 이렇게 갈아타게 될 텐데 자, 그러면 싼 이자로 갈아타게 되면 자,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워서 집이 싸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네. 집이 싸게 안 나와요.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떨어지게 되면 자, 계속 읽어볼게요. 경기 침체 우려로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금융채 몸값이 뛰어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최근 1년 새에 1%포인트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대출금리와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은 지 2년이 지났다면 새로운 고정형 주담대로 갈아타는 게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 등을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자, 첫 번째 시나리오와 두 번째 시나리오로 나눴습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지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신호를 보냈고 한국은행도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시장에서 이 기준금리가 금리가 반영이 돼가지고 시장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자,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자, 경기가 안 좋은 상황으로 그냥 이 상태로 쭉 진행이 되고 금융위기는 만약에 안 온다면 여러분들 막 금융위기 온다 금융위기 온다 막 이런 얘기 요새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막 경제위기 온다. 만약에 이런 금융위기 경제위기가 안 온다면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자,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게 되니까 인하하고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자, 떨어지게 되겠죠. 인하가 되겠죠. 자, 그러면 대출이자 하락으로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 집주인들이 싼 가격에 집을 안 팔고 버틸 것이다. 경기가 안 좋더라도 집을 안 팔고 버틸 거예요. 대출이자가 싸니까 내가 버틸만 하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집값이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자, 조정기를 거치고 다시 상승할 거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티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한국인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자가 하락하게 되면 버팁니다. 반면에 현재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대출 규제와 세금 인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내년에도 보유세가 올라가고 내후년에도 보유세가 올라가겠죠.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갑니다. 점점. 자, 그런 상황과 자, 경기 침체라는 그런 상황이
자, 매수 심리를 위축을 시킬 것이다. 집을 사는 게, 자, 비용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집값이 크게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경기가 침체돼서. 근데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자, 매수 심리가 위축이 될 것이다. 자, 그럼 어떤 상황이 돼요? 집주인들은 싼 가격에 집을 안 팔려고 할 거고, 자, 매수자들은 경기 침체와 자, 부동산 규제로 인해 집을 싼 가격 아니면 안 살려고 할 거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자, 어떻게 돼요? 자, 부동산을 이제 규제 완화하기, 이런 규제들을 완화하기 전까지는 큰 폭의 상승도 큰 폭의 하락도 없이 거래 절벽이 이렇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자,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지금까지와 같은 상황이 진행될 거예요.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자, 급매물이 나왔어요. 그럼 또 급매물이 막 소진돼서 자, 가격이 좀 반등한다. 그럼 정부에서 또 규제를 가해가지고 또 일시적인 급매물을 나오게 하고 또 이게 또 소진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 만약 금리가 안 온다면.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시나리오. 만약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는 무슨 경제 전문가분들 이런 분들이 다 염려하고 있는 금위기가 온다면, 경제 위기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미 연준은 자, 기준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자, 뭐까지 한다? 4차 양적 완화까지 해서 돈을 더 많이 풀 거예요. 하지만 금융위기라는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자, 부동산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할 겁니다. 하락할 거예요.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돈이 풀리더라도 이 금융위기라는 사건 때문에 이게 더 큰 거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을 할 거예요. 심리가 완전히 위축되면서. 하지만 미 연준이 그리고 전 세계가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돈을 계속 풀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뿐이지 자, 부동산 가격은 조정을 거치고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런 상황 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실수요자, 서울의 실수요자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올 하반기에 강동구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세가가 지금도 꾸준히 지금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반기로 갈수록 더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는 어떤 현상이 생긴다? 이런 금리 인하 문제가 아니라 갭투자들이 전세가가 역전세에 나면서 그 사람들이 그 역전세 난 전세자금을 돌려질 못해가지고 그 매물들이 또 나오게 될 거예요. 그게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 그래서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이때가 자, 서울 실수요자는 자, 매수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내 집 마련 타이밍이라고. 실수요자는. 하지만 투자자는 아니다. 네, 투자자는 아니에요. 왜냐? 자, 시나리오가 이걸로 흘러갈지 이걸로 흘러가게 될지 몰라요. 투자는 항상 리스크를 생각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확률을 이쪽으로 100% 다 걸어서 올인을 하면 안 된다. 이쪽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했을 때 어떤 지역에 어떤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좋은가라는 그 문제를 풀어서 그쪽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해서 부동산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를 다 감안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나온 분석에 의해서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 서울의 실수요자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를 노리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금리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좋은 정보 여러분들과 공유할 거니까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